네, 좁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니까 확실히 K8이 얼마나 커졌는지 체감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 세단이 그렇긴 한데 일단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춘 상태인데도 이 앞쪽에 머리가 닿을 것 같아요. 물론 닿진 않지만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확실히. 네, 디자인 때문에 A필러를 급격하게 눕혀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K8의 핵심적인 옵션 중에 하나, 바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잖아요. 제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신차들, 대표적으로 포르쉐 타이칸, 페라리 로마 전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쪽 이 계기판 쪽이 한 16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일단 타이칸이나 로마는 이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큰 편이고 원의 윗면처럼 이렇게 꺾여져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디스플레이가 휘어져 있네, 커브드네, 이 느낌이 딱 오거든요. 네, 아쉽게도 K8은 휘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커브드라는 느낌이 이렇게 크게 들진 않습니다. R값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는 커브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말 안 하면 동승자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뭐 기아차나 제네시스 브랜드 신차 타면 뭐 기아차, 현대차 마찬가지지만 12.3인치 그리고 더 넓은 디스플레이가 채용이 되어 있는 모델들은 멀어서 이 모니터 끝단이 잘 안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패널을 조작하려면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줄 알았어요, 커브드가 되면.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기아차가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K8 뿐만 아니라 뭐 EV6에도 이런 커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제가 지금 뭐 여러가지 얘기를 막 하면서 오는 와중에도 승차감 하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작은 뭐 K5 소나타급은 일본 차랑 경쟁도 심하고 유럽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자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전륜구동 세단을 만드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더러 현대 그리고 기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고수를 하고 있었던 세그먼트예요. 그래서 그런지 농익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도 이제 요철을 지나거나 노면이 굉장히 패여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출렁이면서 마치 요트처럼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승차감을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중심도 상당히 잘 잡혀져 있는 느낌이고요. 바퀴가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상당히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그런 충격들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런 느낌들은 상당히 세련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 다음으로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정숙성일 것 같아요. 확실히 중형차급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K5에 가까운 게 아니라 K9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지금 뭐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릴 텐데 이거는 저희가 외부캠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런 풍절음이 생기는 거고, 지금 외부캠이 없는 부분, 이런 쪽 사이드미러 같은 부분에서는 차체 밖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속 100km 정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윈드실드나 이런 사이드미러 쪽에서부터 소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조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휠하우스 안쪽까지도 꼼꼼하게 마무리가 돼 있는 편이라서 이 노면 소음도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승차감, 정숙성 이런 부분이 K5 소나타뿐만 아니라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보다도 더 나은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자동차는 최근에 나온 차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예전에 만들어진 그랜저는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K8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랜저보다 낫다라고 뭐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랜저가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K8이 훨씬 더 우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3.5L V6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3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4륜구동 모델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전 모델에 RMDPS가 들어갔고 8단 변속기도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K8에는 일단 2.5, 3.5 그리고 LPG 엔진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데 3.5 모델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네, 일단 3.5L 자연흡기인데 배기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요즘 이렇게 높은 배기량 잘 안 쓰는데 굉장히 미국적인 느낌입니다. 3.5L, 3.6L V6는 이제는 사장이 돼가고 있는 배기량이거든요. 뭐 엄청난 고출력 그리고 뭐 스포티한 감성을 위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모를까 K8 같은 급의 세단에서는 흔치 않은 배기량이고 3.5L인데 300마력 밖에 못 낸다? 이것도 사실은 내세울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리터당 마력을 따져보면 우수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게 완벽한 척도는 아니겠지만 요즘에는 엔진 배기량 줄이고 출력은 유지하는 시대잖아요. 일단 제어만 놓고 보면 비효율적인 느낌도 듭니다. 차선 변경도 해주는 게 있구나. 어허. 제네시스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기술이죠. 제네시스 빼고는 아이오닉 5엔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자동차에는 그랜저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K8에만 들어가고 있어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제네시스 일부 모델에는 이 차선 변경이 들어갑니다. 네,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자동차 주변에 센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전방의 자동차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켜게 되면요. 레이더 센서가 이렇게 범위가 엄청나게 넓지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전방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은 사방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차가 지나갈 텐데 이미 알려주죠. 이미 그래픽으로 보여주기 전에도 이제 후측방 경고를 해줍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좌석 옆구리도 이렇게 조여주고 계기판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엄청 무거워졌네요. 뭐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V6 엔진의 사운드는 상당히 듣기 좋은 편이고요.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질감이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엔진 회전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네, 엔진 반응 그리고 사운드도 뭐 어느 정도는 듣기 좋은 편인데 이 변속기 조작을 해보면 이 차가 아빠 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도 크게 달라졌고 첨단 장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변속을 해보니까 이거는 오빠 차가 아니라 아빠 차구나 그 느낌이 딱 듭니다. 물론 300마력이고 뭐 V6긴 하지만 K8을 가지고 엄청난 스포츠 주행을 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크게 기대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사실 뭐 변속기 자체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변속되고 엔진 회전수도 상당히 낮게 쓰고 있습니다. 패밀리카의 용도 혹은 업무용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사실 그렇게 흠잡을 곳이 있는 변속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K8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이 차를 쓸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이 차를 쓰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라고 감안을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 기아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뭐 토요타나 렉서스, 폭스바겐도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한데 K8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발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스티어링 휠은 RMDPS가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전 라인업에 RMDPS가 들어가요. 차가 더 커지기도 했고 무거워지기도 했고 사실 RMDPS를 쓰는 게 무조건 좋긴 합니다. 스티어링에 모터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는 게 반응이나 뭐 원활한 조작에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는 K8도 이전 K7에 비해서는 크기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 조향 성능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도 필요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RMDPS가 기본이 된 거는 진짜 좋은 설정인 거고요.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은 기본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엄청나게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서 한 손으로도 쉽게 돌리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발력이나 이 무게감이 더해지는 느낌도 이전보다는 훨씬 이질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에 비해서 나은 부분은 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K7, K8이 먼저 풀체인지가 돼서 새로운 기술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랜저가 따라오는 그림이었죠.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름을 바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플랫폼, 파워트레인, 디자인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다듬은 것들이 이제 또 다시 그랜저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현재만 놓고 따진다면 그랜저보다 압승입니다. 3.5 모델 같은 경우는 뭐 풍요로운 성능까지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짜리 자동차에서 이 정도로 고급스럽고 옵션이 다양한 차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